중앙일보와 한국일보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먼저 중앙일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부부 합산 총소득이 37,000달러 이하일 경우 은퇴플랜 적립금에 대해 최대 2,000달러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상은 고용주가 제공하는 401K나 IRA 등 대부분의 은퇴플랜 적립금이며 은퇴플랜에서 전체 또는 일부를 인출해 다른 플랜으로 옮기는 롤오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소득에 따라 불입금의 5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공제 한도는 개인은 1,000달러, 부부는 2,000달러입니다. 뉴욕주에서 7,100명이 넘는 납세자의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욕주 조세재정국은 소셜번호가 기재된 W2 등 세금 보고 정보를 가로채는 이메일 피싱 사기가 기업의 HR 부서를 비롯해 건강보험, 법률 서비스 부문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조세재정국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직원 정보를 요청하는 이메일에 정보를 제공하지 말 것과 빠른 시일 내에 소득세 신고를 마쳐 세금 환급 사기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퀸즈 법원의 판사 4명이 배심원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을 찾은 이민자들에게 영어를 못한다는 이유로 과도한 위협을 가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판사들이 이민자들에게 교육 이수를 명령하거나 법원에 다시 나와 영어 능력을 입증하라는 등의 요구를 하여 이민자들을 차별하고 모욕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판사의 요구는 배심원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것이며 법원에서도 승인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는 4월 3일부터 시작되는 H-1B 비자 추첨제가 유지될 전망입니다. 연방법원 오리건지법은 한 건축회사가 제기한 H-1B 비자 추첨제 시행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지난 17일 기각 처분을 내렸습니다. 연간 학사용 6만 5천 개와 석사용 2만 개 등 총 8만 5천 개가 배정되는 H-1B 비자는 해마다 3대1 안팎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으며 올해는 4월 3일부터 7일까지가 접수 기간입니다. 다음은 한국일보를 살펴보겠습니다. 473809 등 생소한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는 사기와 관련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번호에 메시지를 받고 리턴콜을 하면 분당 최고 20달러에 달하는 요금이 부과되는 국제전화 사기인 것입니다. 사기범들은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수신자가 응답하기 전에 전화를 끊는 수법으로 수신자의 호기심을 자극해 리턴콜을 유도하고 위급한 상황인 것처럼 전화나 음성 메시지를 보내 수신자를 혼란시키는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조기에 치러지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뉴욕 한인들의 관심이 이어지면서 재외 유권자 등록자 수가 일주일 만에 4,000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20대 국회의원 선거와 비교하면 10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재외 선거인 등록 희망자는 오는 30일까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뉴욕 총영사관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경찰이 식당 내 주류 반입에 허가를 받은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시작합니다. 집중 단속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해당 한인업주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경찰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는 업소와 영업시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뉴저지주가 허용하고 있는 주류는 와인과 맥주 2종류뿐입니다. 따라서 소주가 식탁 위에 놓여만 있어도 단속 대상이 되며 위반 업소에는 $1,0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반이민 행정명령이 2차 수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잇따른 제동으로 시행이 중단되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단속과 추방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어 조만간 대규모 불체자 추방 작전이 전개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연방법무부는 신속한 불법 체류 이민자 추방을 위해 12개 대도시 지역에 이민 판사를 확충해 배치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가에서는 이번 판사 충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반대하지 않는 판사들을 중심으로 구성하려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법무부 대변인은 구체적인 방안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신문으로 살펴본 한 주간의 한인사회 소식이었습니다.